건축 자격증의 모든 것, 방수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수 기능사는 자격증은 아마 건축 자격증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따는 자격증이 하나입니다. 방수 쪽에 관련이 있어서 따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따는 건데요. 대부분 아마도 이 방수 쪽이 토목도 걸리고 건축도 걸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걸려서 여러 가지 회사의 필요성 때문에 따신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방수가 더 기능사가 따기가 더 쉬워요?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이 따기가 더 쉬워요? 라는 질문들을 해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시험 시간이 2시간 10분입니다. 근데 건축은 도장은 6시간입니다. 자, 2시간 10분을 하시렵니까? 6시간 하시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요.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고생하더라도 방수 따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방수 따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아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든 것은 건축 도장이나 방수나 똑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시험이나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합격률은 한 50%가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장이나 방수나 거기서 거기다 하는 소리죠. 합격률을 따져보면 그래서 2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아주 2시간 10분이 후다닥 가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수 기능사,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험 문제는 공개 문제입니다. 공개 문제라는 것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큐넷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대로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실은 시험 문제 보고 하나하나씩 이게 보고 이렇게 했구나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2시간 10분이 후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험 문제 볼 시간도 없어요. 건축 도장은 그래도 조금 한번 시험 드릴탐 체킹도 해보고 했냐 안 했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리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방수 기능사는 원매 1시간에 하는 순간에 1시간 지나고 2시간 한다고 미완성입니다 라고 실격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 다 한번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까운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직접 심지어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쩐다 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얘는 조금 가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구조건, 요구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주어진 가설물의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면과 같이 참 중요한 말이죠. 도면과 같이 아스팔트 방수 작업을 하시죠. 여기서 제가 방수 작업, 방수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고 도막 방수가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증 따시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터치를 한다는 것은 좀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 방수다, 시트지 방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면 보겠습니다. 도면 이렇게 봅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요렇게 생겨는 여기에다가
이게 합판으로 됐습니다. 합판으로. 시험장만 다 똑같습니다. 합판으로 돼가지고요. 여기 삼각면모 이렇게 약간 삼각면면에서 약간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돼서 삼각면모 사선이라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삼각면모 있고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다 합니다. 요거 다예요.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방수를 해라. 뭐에 따라서요? 이런 요구 조건이 있다. 방수를 하는데 이런 요구 조건이 있단 말이죠.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방서죠. 시방서. 현장 말로는 시방서라고 합니다. 뭐 기술 지도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대로 하세요. 요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현장에서 돈 못 주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구사항도 안 하면 채점 안 되거나 감점하거나 실격하거나 아니면 탈락이거나 그렇다는 소리겠죠.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로 보겠습니다. 방수층의 방수 지켜 올리면 주위 100이죠. 상단면 바깥쪽에서 20cm 위치를 하기로 하고 끝부분은 코팅 처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면 봅니다. 도면에 보시면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자, 펜을 하시고 여기 부분, 요 부분이죠. 여기까지로 치켜 세워가는 소리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까지 다 어쩐다고요? 다 이렇게 해라 이거죠. 다 해라. 바탕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졌습니다. 이렇게 20이라고 써졌습니다. 20 보이신가요? 네, 20.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20까지만 하고 요 끝부분은 뭘 하냐? 요 부분은 요 끄트머리는 코킹 처리해라. 실리콘이 좀 있어야겠죠? 네, 실리콘. 네,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실리콘으로 여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과 치켜 올리면 이음새, 모서리, 관통 파이프 둘레는 보호광 붙임을 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여기 뭐 여기를 말한 겁니다. 여기를 보호광 붙임을 하라는 거죠. 다 붙이라는 거죠. 보호광 붙여서 하라는 거죠. 보호광 순서는 이런 겁니다. 모서리와 들어간 모서리 보호광 붙임 후 바닥과 치켜 올리며 이음새 보호광 붙임 작업을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들어간 자리, 나온 자리부터 먼저 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들어간 자리.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일반 교육관은 그럴 겁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번호대로 순서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이게 뭐 나온 자리입니다. 이게 들어간 자리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하라 이거죠.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해라. 나온 모서리에 보강 붙인 사용된 보강 버튼을 그림과 같이 재단하여 붙이시오라고 합니다. 폭 시트는 폭은 200으로 하라겠습니다. 200 곱하기 2를 하라겠습니다. 200 곱하기 200을 하는데 모양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하부는 이렇게 하고 상부는 이렇게 해라.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잡아서 해라. 그리고 요 200을 잘라서 이걸 절개해서 이렇게 딱 붙여라. 얘는 이렇게 해서 절개해서 이렇게 붙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상부하부를 하는 겁니다. 가끔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부를 먼저 하고 상부를 해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관통 파이프 최종 마우는 바닥면에서 150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관통 파이프 최종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흔히들 말하는 거치마라고 합니다. 거치마의 바닥면에서 150까지 높이까지 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관통 파이프 있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150이라 하라 이 말이죠.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150까지 해라. 여기서 높이를 여기까지 해라 합니다.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속치마 및 외부 보강은 바닥면에서 50mm를 거쳐 붙이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를 붙이는 것을 최소한 얼마를 하냐면 50은 붙이라 바닥에다 붙이라 이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고 50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있다고, 구배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물을 내려가는 비율 뭐 이런 것 따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쪽 한쪽 방향으로 하겠죠. 이게 방수인데 보여이면 안 되니까 한쪽으로 나와 흘러가서
나와 빠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화살표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면에 보시면 물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매. 그러면 물매가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야 돼요? 이쪽? 이쪽. 이쪽이 더 높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이게 시트지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를 붙인 다음에 다시 얘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얘를 붙인 다음에 얘를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매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물이 걸리겠죠. 네, 걸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구사항 물매가 이쪽으로 간다고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붙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정하고 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파이프가 연속된 것으로 가정하여 시트를 위에 덮어씌우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면을 바꿔요 한번. 이게 이제 이런 파이프를 여기다 줍니다. 그러면 짝도 잘라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건축에 보면 이렇게 쑥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축에가 보면 쭉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요 잘라졌다가 우겼다가 확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확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얘가 이렇게 쭉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이렇게 넣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가끔 똥못 자라고 위에 휙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시오. 자, 접합부의 겹침폭은 100mm로 하고 겹침폭이 100mm입니다.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트도 접합 부분이 약 100mm, 겹침폭은 100mm는 위에 코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애지간한 시트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자재 중에 아마 이렇게 자재를 보시면 여기 계량 아스팔트 시트 2.0 곱하기 1m, 5m입니다. 그래서 폭은 얼마냐면 여기 폭이라고 했죠. 폭은 1m입니다. 길이는 5m를 준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그런데 요 한쪽 면이 겹침폭입니다. 겹침폭. 그래서 요 부분은 겹침폭, 여기가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100. 애지간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 해서면 약간 99, 98 될 수 있지만 그냥 100입니다. 100. 이게 10cm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것이 겹침폭을 일종의 하나의 룰이죠. 그냥 겹침폭은 최소 100 이렇게 10cm를 하는 소리죠. 그래서 뭐 다 똑같습니다. 다 애지간한 것들은.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바닥은 님에 들어간 나우설 모서리는 6매, 관통 파이프를 5매, 초과하여 중복하여 쪼개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메 잘못해버렸습니다. 오메 셀 것 같아서요. 그냥 하나 더 붙이고 3개, 4개 붙여갖고는 안 된다는 소리죠. 장수 제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막 오메 하다 보니까는 막 겹쳐가지고 약간 보이네요. 그러면 다 갖다가 덧칠해불고 물이란 것이 안 세우면 될 게 아닙니까? 하고 막 2장, 3장 붙여갖고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겠습니다. 들어간 모서리와 나와보서는 보호왕 붙임이 아닌 시트 마감 이음 그런 걸 한매로 본다는 소리겠죠? 자, 도면의 바닥의 시트 방수 마무리는 역시 뭐 해야 한다고 했죠? 코킹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도면 다시 보실까요? 자, 지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지우개로 지우고 있습니다. 자, 요 마무리 펜으로 하고요. 요 마무리 여기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요. 이렇게 방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20mm라고 했죠 아까. 여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워야겠습니다. 지워줘라. 야, 샤. 너무 많이 졌네요. 다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트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트가 갑니다. 요 부분도 요 부분도 뭐 하냐고요? 코킹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요 부분 코킹 처리해라. 이렇게 한번 다 돌려라 이 말이죠. 다 돌려라. 코킹 처리 다 돌려라. 뭐 2번에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 시트도 계량 아스팔트 시트로 하라면서 다른 거 뭐 할 필요도 없죠. 보강도 다 계량 아스팔트 하는 거고요. 다음, 자,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파이프 둘레 보강 붙임에서 바닥 부분은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을 균일하게 가하여 시트 뒷면에 붙은 계량 아스팔트 융용을 붙인 후, 이제 그 다음 붙이라는 소리죠. 뭐 요약하면 붙이라는 소리예요. 토치해가지고 뭐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조금 막 이 문제가 좀 뭐 현장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건데요. 시험이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 가열된 흑선으로 그랬습니다. 가열된 흑선으로 그랬습니다. 가열된 흑선으로 그러는데 이 흑선이 중요합니다. 흑선, 흑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흑선이 뭐 종류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뭐 흑선을 뭐 크게 뭐 큰 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조그만 흑선, 이제 보통 흔히들 시하게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그만 흑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흑선으로 이 붙인 여기 보면 요 밑에 하단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눌러요. 확 누르다는 소리죠. 이렇게 막 그냥 힘을 주어서 그냥 확 힘 좋고 와 있으면 아무튼 눌러서 녹이라겠습니다. 녹여. 그냥 누르라는 게 아니라 녹여가지고 틈이나 구멍 없이 밀실하게 붙이도록 하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르냐? 그냥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로 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다라는 거죠. 예, 다. 이게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예, 그래서 흑선으로 눌러 붙이는 가장 자리를 해가지고 디귿자를 다 눌러서 하라는 겁니다.